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노원구 하계동 극동 건영 벽산 아파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원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왼쪽으로는 도봉구, 그리고 위쪽으로는 경기도 의정부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경기도 남양주, 구리시와 인접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중랑구와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구는 원래 성북구에 속한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도봉구로 분구가 되고 도봉구에서 나중에 또 노원구로 분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갈대노의 벌판원이라고 해가지고 넓은 평야지대에서 이 갈대가 많이 분포되었다 라고 해서 노원이라는 지명이 불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원구를 지나는 7호선 마들역이 있죠. 이 마들역은 말들이 많이 뛰어다닌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점이고요. 노원구에는 이제 상계, 중계, 하계동,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공릉, 월계 이렇게 동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상중 하계동으로 유명한데, 그 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방금 말씀드렸던 공릉, 그래서 이런 태릉 선수촌이라고도 불리는 이 태릉도 유명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이 소형 아파트들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또 커가면서 남양주 가까운 구리, 그리고 의정부로의 그런 전출들이 굉장히 잦은 곳이기도 하다는 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노원구 극동 건영 벽산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동은 하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계동의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하계동은 왼쪽으로는 월계동, 위쪽으로는 상계동,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중계동, 아래쪽으로는 공릉동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원구에서 어떻게 보면 중계동과 함께 중앙라인에 속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중계동과는 거의 경계 지점이에요. 거의 뭐 가히 붙어 있다 보니까 중계동과 생활권역을 같이 하고 있는 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계동의 위례를 보시면요, 중랑천, 이 오른쪽 편에 왼쪽 편에 중랑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중랑천의 상류, 이 상류인 한천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서 아래쪽에서 하계동으로 불렸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원구 하계동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1963년도까지는 경기도 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봉구가 생겼잖아요. 도봉구가 생기면서 도봉구에 속했다가 노원구로 분구가 1988년도에 되면서 노원구로 편입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원구 하계동의 이제 행정동을 살펴볼 텐데요. 하계동 행정동은 하계 1동, 하계 2동으로 크게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여기 이제 7호선이 노선이 지나가는 이 동일로 대로변, 이 동일로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동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계 2동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이 하계 2동 자체가 그냥 아파트 단지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우성 아파트, 극동 건영 벽산, 하계울 청구, 하계 5단지, 하계 장미 6단지 이렇게 아파트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 이제 증평초중,
그 다음에 이제 중현초까지 학교가 세 군데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제가 단지 주변 자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하계울 청구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서 내부에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엘리베이터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쪽 중랑천 산책도 가능하고요. 이쪽 1호선 월계역과도 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일로 대로변 오른쪽 편에 위치한 하계 1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는 과거 이제 노원경찰서가 있고 노원소방서가 또 위치해 있어요. 노원소방서 그리고 노원 자동차 검사소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노원 을지대학교 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계 1차 청구 아파트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 아래로 해서 한성 여객 운수 그리고 또 을지병원 인근으로 해서 버스 주차장 등이 또 일부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아파트 단지들이 동외곽으로만 이렇게 동외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죠. 동외곽으로만 둘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화산이 또 일부 면적이 상당히 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해 가운데에는 이제 빌라 단지들이 상당수 또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교는 연촌초등학교가 있고요. 연촌초 그리고 또 하계중 그리고 불암중학교가 있고요. 대진고, 해성여고, 그리고 또 경기 기계공업고등학교가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또 일부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릉동과 또 반반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계 1동에는 학교도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극동 건영 벽산 아파트죠. 아파트고, 단지 왼쪽 편으로 바로 붙어서 여기 하계울 청구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요. 위치되어 있고 중랑천이 이렇게 또 흐르고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리를 통해서 이 하계울 청구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서 이 다리를 통해서 월계역까지 바로 연결이 돼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인덕대학교가 위치해 있죠. 여기 인덕대학교 아래로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 월계동 일대죠. 월계동 일대고, 영광중고등학교 아래로 월계주공 2단지와 롯데캐슬 루나 단지가 위치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위로 초안산이 펼쳐져 있죠. 초안산이 펼쳐져 있고, 초안산 이 흰색 경계 지점을 넘어서면은 여기 이제 도봉구 창동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도봉구 창동 주공 17, 18단지, 19단지 창동 동화 아파트, 네, 그리고 여기 창동 삼성 레미안 단지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창동 주공 3단지까지 위치해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궁장이라고 써 있는 곳 있죠? 여기는 이제 쌍문동입니다. 이쪽부터 본격적으로 쌍문동으로 들어가서 여기 쌍문동 일대 단지들이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월계 2교 교차로 있죠. 여기 2교 교차로를 넘어서면은 여기 강북구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강북구 번동의 아파트들, 주공단지들이 위치해 있는 모습,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단지 위쪽 한번 볼게요. 단지 위쪽 보면은 여기 서울 IT 고등학교 써 있죠. 여기 서울 IT 고등학교 써 있는 곳이 이제 위편으로 7호선 중계역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하계동, 여기가 하계동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바로 위로 이제 경남 롯데 상하 아파트예요. 여기부터 이제 바로 중계동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계 근린공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홈플러스도 있고요. 네, 이랜드 리테일 2001도 있고, 뭐 그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계동과 하계동 단지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펼쳐져 있다. 그리고 여기 서라벌 고교 앞 사거리 있죠. 사거리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위로 올라가요. 쭉 위로 올라가서 아마 여기가 잠시만요.
근린공원 사거리, 그러니까 서라벌 고교합 사거리, 그 위로 양지 근린공원 사거리, 그 위로 이제 은행 사거리 있어가지고 은행 사거리부터 해서 쭉 위로 해서 학원가, 중계동 학원가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3D 지도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지 전경의 모습부터 한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단지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단지 전경의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얼마 전에 도색을 한 모습이에요. 도색을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단지 정문의 모습인데 여기 정문 같은 경우 현대 우성 아파트 그 정문이 또 반대편에 바로 있어요. 현대 우성 아파트와 또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용 관문의 모습이고요. 공동용 관문은 참고로 보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차단기도 원래는 없었는데 차단기도 한 4년 전쯤인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보완 현재 출입문 보완이 없어가지고 이런 보완도 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뭐 대부분 구축 아파트는 보완이 없다. 공동용 관문에 보완이 잘 안 돼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분리수거장, 이 별도로 뭐 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주차 공간 활용해서 별도로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부에 있는 테니스장이 이렇게 또 설치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은 없고요. 지상주차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단지 왼쪽 편 동일로 207길의 모습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웬만하면은 이 단지의 동서남북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을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다 담아 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고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리스트에는 그 동서남북 사진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단지들이 이렇게 모두 네모나게 돼 있다고 치면은,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주변 밀집 상권 및 학원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쪽 첫 번째 사진 있죠? 첫 번째 사진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극동구 연영벽산에 단지 내 상가가 잘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여기 이제 하겨울청구 아파트 정문 쪽에 또 단지 내 상가가 잘 돼 있어요. 여기 하모니마트 써 있는 곳 있죠? 여기에 이제 단지 내 상가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잘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밀집 학원가의 같은 경우는요, 은행사거리에 사실 형성이 돼 있어요. 거의 뭐 은행사거리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그래도 도보로 이동 가능한 학원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하계 1차 청구 아파트 있죠? 오른쪽 편에 해성여고 하계중 쪽 있죠. 이 도로변상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요, 이 노원로 대로변이거든요. 이 노원로 대로변에 이런 식으로 학원가가 배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학원이 좀 있어요. 학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극동 건영 벽산 아파트는 7호선 하계역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다리를 건너서 가면은 또 1호선 월계역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세권 아파트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7호선이 바로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호선이 선호하는 노선이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아래쪽에 위치한 오른쪽 편에 위치한 동이 바로 여기 5번 출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1, 12동 쪽이 선호하는 동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위쪽에 바로 또 붙어 있죠.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 6, 7, 8동 쪽이 또 선호하는 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어요.
조금 뭐냐, 조금 가깝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로얄동이라는 게 물론 뭐 나는 교통이 엄청 중요해. 나는 역과 가까운 게 뭐 중요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알아보는 거는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 동의 사정에 대해서 낱낱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입주민이 아닌 이상 그 지역의 부동산 소장님이 아닌 이상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로얄동 자체를. 뭐 제가 엄청 찾아보고 그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소장님 만나서 브리핑 듣고 그 내부 단지까지 다 샅샅이 둘러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나는 직장이 뭐 저기에 있어서 직장 멀기 때문에 여기 가까워야 해. 나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가까워야 해. 나는 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랑천 뷰가 가능해야 돼. 그리고 나는 소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대로변이 붙어 있는 게 싫어. 여기 붙어 있는 게 싫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나 다양합니다. 워낙에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통적으로 여기 가까운 거, 초등학교가 가까운 거, 그리고 보통 뷰를 좋아하는 거, 뭐 소음을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 점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대로변이 있어요. 다산로 여기 대로변 아래쪽 대로변이 조금 소음이 있어요. 소음이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랑천 뷰는 이건 한번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일단 하계울 청구 아파트가 이렇게 가리고 있다 보니까 중랑천 뷰가 쉽진 않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지 평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평, 27평, 그리고 30평, 30평 B타입 이렇게 있는데요. 투베이 구조예요. 다 투베이 구조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좋진 않죠. 확실히 오래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평은 이제 방 3개, 화장실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데 그 외 27평부터는 화장실 2개씩 위치해 있다. 뭐 이 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5평 사진이고요. 거실의 모습과 주방의 모습 그리고 방의 모습과 이렇게 발코니의 모습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극동 건영 벽산 아파트 기본 정보 보시다시피 시공사가 3개예요. 그래서 극동건설, 뭐 건영, 벽산건설 이렇게 3개의 시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인근 지하철과 교통 호재 동북선 하계역이 예정에 있어요. 하계역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단점도 한번 보세요. 단점도 한번 보시면 일단 단지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배관, 층간소음 문제들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차 공간도 0.62대밖에 안 돼서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원구의 특징, 월해지수, 하계동 특징, 하계 중계까지 거의 같은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징이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아요. 여기 면적이라든지 인구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은데 이거 자체는 막 바로바로 제가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라는 점, 그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노선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죠. 그래도 노원구 병원도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네, 쭉 보시고요. 노원구 자체는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90년대 아파트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중계동 하공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원구 2020년도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와요. 계속 제가 5년 것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안 나오는데 2020년도에 아마 8천여 건인가 있었어요. 거래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다. 그때 가장 폭발적인 거래량을 찍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21년도 그렇다고 적은 건 아니에요. 이때도 거의 한 4천여 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가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 좀 그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거래량이 좀 생각보다 많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도 한번 쭉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7월에 아마 최고가를 찍었죠? 10억 30편 기준 10억 찍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조금씩 이 단지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2023년도 초각 최전저점이에요. 보통 대부분 아파트들이 서울 아파트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저점 찍고 나서도 대부분 거의 보합이에요. 사실 거의 보합하거나 천천히 우상향하거나 엄청나게 급상승하거나 사실 세 개의 경우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최근 거래건 중에서 그것도 최근이죠. 최근인데 여기 5억 6천짜리는 빼고 그 전에 한 건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직거래라고 빼고요. 이때가 좀 한 건이 희귀한 건이죠. 희귀한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거의 가격 변화가 없어요. 이때 아마 7억 정도 후반, 7억 후반대 그 최저점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이제 8억이나 7억 후반 형상하고 있는 모습. 이제 상황을 그냥 계속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런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것들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보기 전에 말씀드리면 노원구는 입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차 이동으로요. 그나마 좀 대중교통 이동은 괜찮죠. 왜냐하면 7호선이 뚫렸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번 보시면은 자차 이동이 좋지 않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접근성 보시면 40분 이상 소요되는 거 좋지 않죠. 이거 좋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시청도 좋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디역, 가디역도 엄청 좋지 않죠. 네, 50분, 55분 소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마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DMC역도 이것도 오래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 그래서 서울 업무지구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웬만하면은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북부권과 가깝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복역 그나마 좀 상복역은 가까이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근 단지를 이제 하계동 아파트만 한번 볼게요. 사실 보통 이제 하계동보다 중계동이 살짝 더 가격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계동 아파트로만 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선호하는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하계역이겠죠. 이 하계역과의 접근성, 이 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7호선만 있지만 추후에는 또 동북선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욱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와의 접근성과 또 상권 및 인프라 등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주변에 그런 것들이 좀 선호하는 영향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현대 1차 라우스에 있는 현대 우성 아파트가 가장 초역세권 단지죠. 초역세권 단지로서 그리고 또 우성 아파트가 또 여기 재건축 이슈도 어쨌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평당가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계역과의 접근성이 미성이 그 다음으로 가장 좋아요. 거의 비슷해요. 현대 우성이랑 비슷하긴 한데 미성이 좋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단지 위쪽에 여기 중계 근린공원 그리고 이랜드 리테일 쇼핑몰 또 홈플러스까지 여기 위치해 있죠. 위치해 있는 곳인 여기 하계 1차 청구 하계 1차 청구가 그 다음 평당가를 좀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상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평당가가 그 외의 단지들, 현대우성을 제외한 단지들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하계현대 2차 아파트 있죠. 여기가 입지가 애매해요. 연식은 가장 오래된 최신인데 입지가 가장 애매하다 보니까 여기가 평당가가 낮게 형성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연식에 비해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여기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진짜 이거는 절대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개 하나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어긋나면요, 이건 투자자라고 할 수 없어요. 황금성 엄청 중요하죠. 내가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느냐, 어느 시점에 이거를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곳이 황금성이 좋겠죠. 수익성,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사는 거, 그것이 무조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하락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하락장이라는 것이 왔을 때 내가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 자산,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죠? 내가 얼마나 많은 원금과 이자액을 매월 감당을 해야 되는지, 그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거를 샀을 때 이 자산의 가치를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매도하기 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능력,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입에 지나치도록 제가 강조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서울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를 제가 도출을 해봤는데요. 평균 점수가 83점이 나왔었어요. 과연 노원구 극동 건영 벽산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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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64점을 치르겠죠? 노원구 자체가 이제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하급지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장점은 여기 극동건영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 초등학교도 가깝죠. 가깝고 또 역세권 단지죠. 그래서 실생활하기에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구축입니다. 88년식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로 인해서도 많은 점수가 감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원구 자체는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많고요. 밀집 단지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선호하는 단지에 속하기는 해요. 택지주거로도 조성되어 있고, 그죠? 그래도 단지들도 쾌적하고, 또 공원도 많고, 또 중계동 학원가까지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아이들이 실거주하기에 좋은 것이다. 다만 노원구 자체의 입지, 그 입지의 단점으로 인해서 이런 입지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향후에 동북선 또 개통 호재가 있는 점, 그 점에서도 지금보다도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계동 노원구 극동 건영 벽산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